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돈이 없다고 남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짱받기 바쁘네요. 쟁여두기 바쁩니다. 사실 롯데캐슬더 클래식 12.4억이 7.2억으로 요 직거래 건이었어요. 삼익빛이 12.8억이 8.4억으로 요거는 소형 평형, 센텀 비스타 동은 14.8억이 9.8억으로 요건 대형 평형. 전방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많이 오는 것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 돈이 있는 사람들 예금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뉴스의 제목에 나와요. 그럼 와, 사람들이 돈이 정말 많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저렇게 넣어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요구불 예금이 줄어듭니다. 이건 뭔가요? 수시로 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런 돈을 빼서 돈을 예금으로 쟁여둔다. 집 살 생각 없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천지빛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야, 돈 안 써. 예금으로 돈 묶어. 돈 묶어. 이런 분위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가 다 되어가서 8개월 전부터 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했어요. 12월 말이 이사 날짜가 됐는데요. 세입자가 돈 묻고 하면 절대 돈 줄 수 없다고 일관하다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거 법적으로 하면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 스스로 못 인터넷에서 서식 다운받아서 보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법무사 이용해도 됩니다. 돈 몇 푼 들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다시 반응이 옵니다. 은행에 담보대출했는데도 돈이 1억 9천 밖에 안 나온다. 2억 천에 대한 이자를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눌러 살아란 말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전세 4억에 살고 있었어요. 시세가 8억쯤 하는데 대출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대출이 있어요. 다른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DSR에 걸려서 대출 한도에 걸려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단순히 전세 시세가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6억이었던 것이 4억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2억을 돌려주면 되겠구나. 차액 2억을 돌려주면 되겠구나. 저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얼마를 구해야 되냐? 6억을 구해야 돼요. 6억을. 2억은 어떻게든지 융통해볼 그 건덕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6억이라는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입자가 차곡차곡 들어와 준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계속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랫돌을 너무 많이 빼서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시장의 모습이 그러하다. 네, 미분양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주간 내용 살짝만 정리합니다. 부산 마이너스 0.53% 하락해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아무튼 사람들의 눈은 수도권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잡아놓은 물고기, 여기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은행에서 예금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돈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돈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은행은 끊임없이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나라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계속 간섭을 해오고 결국 잡아놓은 기존 예금자들 쥐어짭니다. 그러면 결국 이자 비용 불어납니다. 2%에서 6%로 1, 2년 사이에 대출금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새로 대출을 내서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금리가 거의 6%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기가 부담스럽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한 50%, 40% 떨어졌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 한때는 벼락거지라고 조롱을 받았을지언정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 정도 자금력이면 거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누군가는 추후에 다가올 기회를 놓치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분양권 매도 물량 늘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게으름을 잠깐 피웠네요. 지난주 대비 매물 개수 한 70개 정도 늘어났어요. 특히 입주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 보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 어쨌든 매물이 지금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모습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900건대에서 지금 1170건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미묘하게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많은 입주를 했고 분양권 매물은 계속해서 줄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지금 좋지 않게 바뀌고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하면 급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는 현상들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감소. 토요일 치고는 좀 이례적입니다. 근래 요런 하락 추세, 매물 하락 추세. 하락 추세지만 많아요. 이 4만 1000개가 넘는다 그러면 한 18층짜리 아파트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한 라인에 매물이 한 개씩 나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뭐 고층 저층이 뒤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지금 물량이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자, 매수 심리 살펴보시면 매도 물량이 저렇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10 정도 수준. 매수세가 바닥이라는 부분, 요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 토요일 좀 이례적이죠. 전세 물량도 앞으로 조금 약간 주춤하는 시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월세 물량도 소폭 감소. 아주 이례적인 토요일에 물량 감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 보고 계십니다. 전체 임체 물량은 29,000개 정도. 마찬가지로 뭐 한 20층짜리 아파트 있으면 한 개, 매매 한 개, 전세 한 개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어제 거래량이 좀 적었죠. 네, 오늘 조금 뒤로 미뤄져서 신고되었는 것 같습니다. 자, 직거래 비율이 12월달 들어서 부쩍이 더 높아졌다. 물론 요거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11월달 직거래 비율 26%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거래 243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요 추세대로 247건 정도 거래된다는 추세대로 가보면 1100건대의 거래량을 보일 것 같다. 자, 가격 대림비치 직거래지만 고점 대비 조금밖에 안 떨어져서 이런 것도 수상하죠. 그 아래쪽에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보시면은 요것도 12억 4천까지 같은 것이 7억 2천으로 떨어졌는데 얘도 직거래다. 얘도 수상하다. 네, 얘도 좀 수상하다. 가격 몇 퍼센트나 떨어졌나요? 거의 한 40% 떨어졌나요? 거의 뭐 40%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이게 30-40% 많이 오르는 아파트들 많이 떨어지는 현상. 지극히 뭐 좀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 들면 제목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또 만만치 않게 떨어지거든요. 이 직거래라서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이 되더라. 오히려 직거래 가격이 좀 더 수상한 것들도 나타나고 뒤죽박죽입니다. 세턴비스타 동은 42평형, 대형평형도 하락이 다 같이 가담합니다. 고점 대비 30%, 거의 40%, 35% 정도 하락했고요. 더샵, 명지퍼스트, 월드 3단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모습.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더, 제니스, 국평 가격 25% 정도 하락. 해운대는 괜찮아요. 삼익은 괜찮아요. 해운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아파트들이 가격 거래가 재개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 삼익비치 거의 4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35에서 40% 정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삼익비치의 가격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한때 12억 8천까지 갔었어요. 작년 10월달. 이때 이미 분위기 안 좋다. 이미 10월달부터 저는 방송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분위기 안 좋아진다 하고 했었는데 거의 한 1년여 만에 거래가 되었을 때 9억 5천으로 거래돼서 한번 충격을 줬는데 충격이 끝이 아니더라. 8억 4천. 그럼 이것이 과연 충격이 끝일까? 8억 4천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시점의 가격으로 보면 되냐면은 2020년 6월 정도의 가격. 네, 2020년 6월 정도의 가격으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가고 시장 분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영우 말 맞다나 22 투더 20 투더 18 투더 점점점 대구는 심지어 15년 16년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도 나타나더라고요. 더 많이 올랐던 지역들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좀 감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뭐 동탄 이런 것들 많이 올랐던 것들 있죠. 뭐 24평형 가격이 뭐 10억이 넘어가든가. 동탄 입지가 빤한데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뭐 무엇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좀 심했더라라는 느낌이 들었던 곳, 그런 곳들의 가격 하락이 더 심하더라. 띄우기가 훨씬 심했던 곳이 하락이 더 심하더라. 그런 모습도 잠깐 살펴봤고요. 기본 20% 하락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20% 가격에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얼마 전에 FTX 사태가 있었는데 얘 보면 얘 막 이렇거든요. 차트가. 근데 잠깐 뭐 반등을 하려고 뭐 하건 그 시점에 산다고 해서 결코 이득이 아니더라. 여기서 꼭지에 사서 요만큼 떨어져서 손해보나 조금 떨어졌다고 조금 반등의 기운이 보인다고 샀을 때 떨어지는 거나 아픈 건 매한가지더라. 요런 느낌입니다.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요거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께서 요거 아파트 언급해 주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억 6천 6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나머지 가격들도 뭐 20%, 25% 빠지는 모습. 센터 미 편한 세상 재송동 가격도 30% 가까이 빠졌죠. 30%. 거의 9자를 바라보던 애가 5자를 바라본다. 앞자리가 3이나 바뀌었어요. 3이나. 코레나 동네 30%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20%, 25%, 20%, 사만나오빌 30%, 센텀 피올의 1차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도 좀 비싼 아파트가 그래도 좀 오늘 거래가 많이 된 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자동 대우 아파트 경우에도 한 40%. 자동 우리 대우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그런 거 없더라는 거죠. 그냥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지는 걸 지금 감수해야 된다. 근데 이 심리적인 충격은 사실 너무 커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4억이 되었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1억으로 돌아온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1억을 가지고 그냥 쭉 있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또다시 또 다른 거에 손을 대고 하다 보면 자산은 굉장히 빨리 녹아내릴 수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지고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오션시티 한신 플러스 가격 30% 이상 하락하고 나머지 20-30%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자기 관점에 따라서 좀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3억 2천, 3억 2천. 인천은 3억 5천 수준이거든요. 인천은 더 높더라고요. 가격대별 거래량 1100건 정도니까 시장 분위기가 3배는 좋아져야 된다. 뭘로 3배를 좋아지게 만들 것이냐? 시간 조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단시간에 좋아지기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보면 시장 분위기 마치 좋아질 때 모습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래가 너무 없다는 부분 꼭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주 짧은 시간에 하루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 모든 흐름을 다 볼 수 있는데 꼭 딱 뭐 한 1초 동안에 스쳐가는 요 장면을 하나를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3건이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4 고점 대비 2억 정도는 계속 빠진 모습. 5억 그리고 5억 전후의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오션라이프 엘리넷들 2단지 가격 고점 대비 1.65 프리미엄이 한 2장씩은 기본적으로 날아가더라.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 같은 경우에 24평형 가격 2억 전후로 형성되고 있더라. 이게 무시라고 5억까지 갔었단 말입니까? 맞죠? 5억과 3억의 차이는 굉장하잖아요. 이게 평당 2천만 원이냐 한 1200만 원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니까 굉장한 겁니다. 오션시티 브리죠. 오랜만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 하지만 계속 이 박스권에 갇혀있다. 1800건대 계속 똑같은 흐름을 이어준다. 그 말인즉슨 거래가 많지 않다. 발이 묶이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8억 2천, 최고 8억 2천까지 갔던 것이에요. 전세 가격이 5억 3천이면 한 3억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3억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3억만 준비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웬걸 다음 세입자가 그거는 구해졌을 때 얘기예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여골세를 준다든지 그런 제한을 한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부산 사람들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이 높은 전세가를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2억씩 떨어지는 고점 대비 2억씩 떨어지면 2억만 준비하면 되겠거니 하지만 알고 보면 6억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순히 이게 비싼 아파트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4억짜리 아파트 2억 5천. 그러면 이 차익이 1.5억이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1.5억만 구하면 돼요. 1.5억만. 이건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든지 다른 뭐 대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융통이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4억을 구하라 하면 4억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DSR이 막혀서 연봉 한 6천, 7천 정도 되는 사람, 6천, 7천 정도 되는 사람이 한 30년 정도 상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DSR 한도가 한 4억 정도 나올 거예요. 대출이 한 개도 없던 상황이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이 쉽지 않다. 설마 몇 달간에 4억을 대출을 낸다고 하면은 금리 한 5% 정도 되는 수준 빌리면 이거 돈 많이 나가거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150건 중에서 월세 100건 정도 거래되는 추세. 거래량 많지 않아지는 모습.
3억 미만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 4억 이상이면 솔직히 이거 고가 전세인데 금리 2%, 금리 2%대일 때는 4억 이상 전세 비싼 전세로 느낌 안 들었어요. 5억 6억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아니더라. 5억 6억에 살던 사람들도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정말 2, 3억대로 다시 내려와야지 이게 현실에 맞다. 근데 이 5억 6억짜리 좀 괜찮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금리가 반영되지 않은 전세 가격 5억 6억 하던 집이 4억 5억으로 된다. 아, 그래도 내 살던 스타일이 있는데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삶이 굉장히 궁핍해질 수 있다. 근데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으로 다시 옮겨가는 거, 이거 엔간해서는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는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체 임대거래량 줄어드는 추세 요 부분, 내년에 물량은 많아지고 좀 계속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이 영상 뒷부분까지 시청 안 하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